예, 안녕하세요. 황금저금통입니다. 예, 오늘 지금 몇 시야? 11시 30분이고, 저는 이제 잠자기 전에 좀 하루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영상 좀 찍고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상을 좀 찍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뭔가 이 영상을 짧게 만드는 것도 아니죠. 그냥 나 혼자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저장을 하고 자는 부분이 뭔가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최근에 읽던 책, 요 책을 제가 어제 좀 완독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어렵다?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읽어본 소감? 또는 저의 경험을 투사해서 본 저 나름의 어떤 생각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이게 그 안경원에 보면 그 초음파로 안경 닦는 기계거든요. 이게 쿠팡에 가면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하루에 저 안경을 끼기 때문에 보시면 좀 지저분한데 이 초음파로 안경을 닦으면 뭔가 그 하루를 좀 마무리하는 눈을 씻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걸 안경 닦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물 넣어 이렇게 넣은 다음에 전원을 켜고 그 여기 불이 나오거든요. 딱 눌러. 그리고 초음파로 이제 딱 끼거든요. 요거를 한 30초? 20초 정도 나누면 안경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눈알을 닦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요거를 하루에 한 번씩 하루를 끝내는 의식으로 제가 하고 있고요. 요거 신기해 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걸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 제품을 살 수 있는 쿠팡 링크는 하단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음파로 좀 닦이고 있는 거야. 끼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백색 소음이죠. 이 정도면 닦였을 것 같고요. 멈추려면 이제 딱 눌러. 그런 다음에 물이 이렇게 되죠. 보면은 뭐 이렇게 초음파라는 게 음파로 때려가지고 먼지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떨구는 거잖아요. 물이 좀 더럽습니다. 그럼 이렇게 닦아요. 이렇게 물을 닦아. 물을 닦은 다음에 이렇게 닦고요. 닦고 그런 다음에 물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휴지 같은 걸로 물기를 좀 닦아줍니다. 이거 뒤쪽은 제가 귀가 좀 헐렁해갖고 고무줄을 좀 감아놓은 거고요. 이렇게 닦아놓고 이거를 이거 다시 닦습니다. 이렇게 닦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양념이 깔끔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제 안경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뭔가 좀 저 나름대로 만족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직접 샀고 요걸 가지고 매일 한 번씩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그러니까 경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경제 위기. 그래서 이 책을 사봤고요. 지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10년, 10몇 년 전만 해도 실제 경제가 안 좋을 때 경제 위기라고 얘기하면 잡혀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 좋아졌다.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책도 쓰고 나서 방송도 하기 때문에 참 세상 좋아졌다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개략적으로 이 책을 좀 읽었을 때 1장에서부터 한 3장까지는 이 최용성 때문에 어떤 과거의 어떤 그 경력이랄까? 겪었던 내용에 대한 얘기고요. 조금 자기 자랑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이분은 좀 뭔가 정통학계에서 좀 소외받았던, 경제학계 소외받았던 그건 좀 울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학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초반에 글을 읽다가 이거 조금 아닌데라는 생각. 저는 이제 또 정보를 얻으려고 이 책을 읽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뭐 뭔가 이렇게 항변하고 뭐 개인적인 주장을 하거나 이런 내용은 좀 당황스럽겠죠. 그래도 이거 15,000원 주고 산 건데. 근데 이제 5장 경제 예측을 위한 경제 진단 그리고 환율 부부터는 어떤 그 지식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 이분이 좀 강조하시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을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베노믹스처럼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자국의 어떤 수출을 증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베 정책, 일본이 환율을 좀 낮춰서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기업들의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좋지만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어떤 자체적인 그 생존 능력 자체가 이렇게 높아지거나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능력이 이제 도태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국 내에 어떤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그런 이익률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수출 지향형 국가죠. 일본하고 한국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떨어뜨리면서 환율을 높인다는 표현을 쓰죠.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수출 증대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환율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런 방향의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환율을 낮추는 정책을 좀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암묵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좀 경제가 좀 좋았고 이명박 정부부터 환율을 좀 떨어뜨려서 계속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왔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환율을 결정한 요소는 자본수지와 경상수지.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중요한데 경상수지는 무역에 따라서 얼마나 적자를 보고 흑자를 보느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이 되고 그 결정된 환율에 따라서
자본 수지가 추가적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경상수지고, 경상수지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하고 얻은 이익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거는, 우리가 미국에 주식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인 달러가 다시 이제 미국의 증권을 사기 위해서 외국으로 유출이 된다는 거죠. 그 좋은 게 아니라는 것도 이분은. 왜냐면은 그 돈 자체가 국내 기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경상수지에 의한 이익 자체가 국내 주식으로, 금융시장으로 들어가야 이게 선순환이 되는데, 그 국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국익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정책 자체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상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소하다고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지금 경상수지 자체가 떨어져,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적자 폭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러가 자꾸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원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원화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도 더 빨리 팔려고 가속화가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외화가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경제 위기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IMF 때 시절이 성장률이 마이너스 5.5%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상하시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2023년도에 마이너스 3%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이분 자체는 그 우리나라 경제, 23년도 경제 정책을 굉장히 우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경제도 좀 말씀하셨는데, 중국 경제 자체도 부동산 이미 망했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피는 이유 자체는 이미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놔둘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달러 가치, 달러 패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강달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달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미국 경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강달러를 유지를 하고 주변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고, 일본 경제 자체도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이미 나빠질 만큼 나빠졌다. 한국 경제도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3년도 이후에는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분은 구조적으로 23년도 이후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희망회로라고 하잖아요. 금년에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회로로 인해서 어떤 자산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 손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뭐 부동산 산다거나 주식을 산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최소한 이분 의견을 봤을 때는 한 3년, 5년 이후도 계속 L자형이라고 해야 되나? 니은자형이라고 해야 되나? 지속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읽고 제가 느낀 거는, 뭔가 얄팍한 희망을 갖지 않게 해주시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가 곧 올 거고, 그것이 바로 바텀업 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희망을 갖고 어떤 증권이라든지 자산을 산다,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어느 정도 제가 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산 책, 이 김현 교수 책도 제가 이제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도 보세요.
준비된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잖아요. 이분도 위기가 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부분도 이분 책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고 크로스 체크를 좀 해볼 생각이고, 이분은 좀 시점이 다른 게 기회가 올 거니까 기다렸다가 캐시 쥐고 있다가 자산이 떨어지면 사자, 이런 주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 한 발 더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 책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10분 정도 제가 떠들었는데 책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야. 전 누워서 책을 좀 보다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디오스.